12월 4일 0시 38분부터 이뤄졌던 방첩사 출동조의 단체 대화 내용입니다.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을 보면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동하면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병을 확보하면 수방사로 구금 바란다며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 했던 정황은 검찰 자료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하더라도 2번, 3번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하라라고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려고 준비했던 도구도 공개가 됐습니다. 송곳과 안대, 포승줄, 야구 방망이와 망치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내란 혐의 직접 증거가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속보로 일단 자막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의 지시사항이 나왔습니다. 그 지시사항은 일단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난 것이고 윤 대통령은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11월 준비를 진행했다라는 내용도 들어와 있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끌어내라. 그러니까 발포 명령을 한 겁니다. 계엄 당시에 국회의원들 다 체포하고 잡아들여라 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체포조의 대화방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모든 팀이 지금부터는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체포에 주력하라 라는 지시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 체포조 대화방은 당일, 계엄 당일이 12월 3일인데 12월 4일 00시 38분부터 대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신병이 확보되면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화방을 보면 국가수사본부 지원 명단도 담겨 있습니다. 9명 정도 지금 추산이 되는데요. 더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김모, 강모, 정모 등 해서 소속 부서까지 나오고요. 또 있습니다. 속보 내용 계속 전해주시죠. 네, 집결지는 국회 수소 충전소라고 체포조 대화방에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충전소에서 모여서 그곳에서 작전을 수행한다. 계엄령의 작전을 수행한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은 내란 주도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속보 내용은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기소를 하면서 나온 자료고요.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종합한 것이고 수사가 계속 이어지면 더 구체적인 사항이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를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로 구금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언제부터 짰는지 누구와 함께 했는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 놀라운데요. 국회에서 1시가 넘어서 새벽 1시가 넘어서 계엄 해제 의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엄 해제를 해야 되는데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제됐다 해도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니까 그대로 진행해라. 계속 진행해. 라고 지시를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2차 계엄, 3차 계엄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이 검찰 수사 결과에서 다 드러납니다. 자, 우리 패널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죠. 일단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났어요. 네, 김용현 씨의 이 공소사실 요지가 오늘 나왔는데 그 내용 안에 대통령의 너무나 무시무시한 이 지시들이 다 드러났고 저는 사실 그날
이게 국가는 없었구나. 국가가 어떻게 보면 조폭 비슷하게 지금 바뀌어 있었던 거의 야수가 된 듯한 그런 느낌마저 받았는데요. 너무나 충격적이어가지고 와, 이거 어디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 가지 짚을 점은 저는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총을 쏴라라고 했던 부분들도 어쩌면 이들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본회의장에 들어가면 혹시라도 총에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했던 것 아닌가? 네. 혹은 그러한 생각을 했던 이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러한 지점들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당사로 모여라라고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닌지 오히려 굉장히 의아할 정도고요. 크게는 공소사실 요지가 세 가지입니다. 이 다 국헌문란에 해당되는 것인데 하나는 국회를 봉쇄하고 의결을 방해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요 인사를 체포조를 운영을 하고 그것을 편성했던 것. 이제 그것에 대한 이 카톡 대화방도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이 주로 있었고 세 번째로는 선관위 점검 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체포를 시도했다는 것.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공소사실의 요지가 드러났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발언도 같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난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네, 체포조가 가지고 갔던 체포에 쓰려고 했던 군사 무기 외에 장비들이 드러났죠. 조금 전 이 사진입니다. 망치, 커터칼, 송곳인가요? 드라이버인가요? 그리고 케이블 타이라고 하죠. 손발을 묶는 데 쓰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망치가 있고요. 그 외에도 포승줄, 펜치, 그리고 저 검정색은 뭔지 모르겠지만 저거는 안대인 것 같아요. 예, 안대군요. 머리, 얼굴을 가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얼굴이나 눈을 가리기 위한 안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체포를 하러 갔다라는 상당히 놀라운 수사 결과가 1차 수사 결과죠. 나온 거네요. 재판에 의해서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적어도 지금 1차 수사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대통령께서는 최소한의 어떤 입장이나 또는 수사를 받아야만 반론이 됐든 이 사실이 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께서 수사를 받아서 반론을 하든 뭔가 있어야만 적어도 국민들께서 납득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 이 조사 결과만 봤을 때는 납득을 할 수 있는 국민이 저는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동학 최고위원님께서 저희 당 의원들이 계엄 당시 시점에서 뭐 알고 있었지 않냐 그 말씀들을 좀 하셨는데 그때 당시 시점으로 저희 당에서는 당시 한동훈 대표가 가장 먼저 계엄에 대해서 반응을 하셨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계속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청을 계속 했던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주장과 추측이고 또 반론이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예. 그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고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무기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쭉 대통령이 이제 뭐 명태균 게이트 발발 이후로 쭉 입장문도 내고 대국민 담화도 하고 기자회견도 했을 때 제가 사실 가장 좀 거슬렸던 단어들이 통치, 경종 이런 단어에서 통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아니 야구방망이랑 망치로 무슨 통치를 하겠다는 건지 안대랑 포승줄로 무슨 경종을 울리겠다는 건지 정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2024년에 이렇게 끔찍한 세상에 살고 있나 정말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장면입니다. 네. 일단 체포조의 단체 대화방 내용만 보면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부여된 구금 인원 전면 취소. 그러니까 기존의 명단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인원 일단 전원 취소라고 하면서 12월 4일 00시 38분부터 대화를 합니다.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에서 보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 수방사로 이동하면 된다라고 구금시설을 수방사로 특정해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작전부대를 통해서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 인수받아서 수방사로 구금을 하기 바란다라고 통보와 공지를 합니다. 그 밑에는 별 표시가 되어 있고요. 포승줄 및 수갑을
이용하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승줄과 수갑은 저희가 조금 전에 사진으로 봤던 그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이 정도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더 자세히 드러나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저기서 보시면은 이제 상황이 급박하니까 당장 우원식 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부터 체포해라 이거거든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계엄 해제를 어떻게든 막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아주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간 거고요. 또 거기 보면은 아예 체포를 해서 어디로 이동하라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나오는 저 포승줄, 안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는데 전 솔직히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저런 거는 우리가 보통 어디서 보냐면요. 테러리스트들이 가지고 다니는 장비예요. 예. 저거는 우리가 피의자들이, 테러리스트들이 누군가를 납치할 때 쓰는 거거든요. 특히 저기서 안대에 한번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안대 왜 합니까? 이거 인권 침해예요. 그 체포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에 안대를 씌워서 어디로 이동되는지도 모르게 하고 공포감을 줘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려는. 그리고 야구방망이 왜 있을까요? 뭐 망치야 문 부시려고 해서 있다고 치도. 야구방망이는 도대체 왜 있을까요? 저거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어떠한 폭력성에 의한 것들을 하려는 생각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수갑이 아니라 케이블 타이를 썼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케이블 타이는요, 이게 한번 이렇게 채워지게 되면 살을 파고들어요. 예. 그러니까 인권 침해 요소가 가장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당시에 체포하려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대했는가. 정말 그냥 정치인의 대표로서 뭐 이렇게 데려가는가 아니면은 정말 반란, 뭐 내란 수계,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압박을 해서 어디다가 가둬놓고 뭐 폭력을 가할 그럴 생각이었는가. 저는 이 증거물을 보면서 와 정말 이 사람들이 정식적인 이런 체포 절차를 거칠 생각이 없었다. 아주 심각하게 법 위반을 하면서까지 이걸 진행하려고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흉기, 둔기, 인체 결박 도구 여러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대로 되지 않았는지 현장에 집회 인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누군가가요. 그 다음에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더 없는 걸로 봐서는 일단 국회 바깥이나 국회 본청 그러니까 본회의장 바깥에서는 국회 관계자들 또 급하게 달려온 시민들이 막고 있었고 또 국회의원이나 보좌진들이 국회 본회의장 앞쪽까지 진입을 하고 담 넘고 들어가고 그러면서 국회가 열리게 되고 이런 상황 때문에 뜻대로 이루지는 못한 것 같지만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고 조별로 나눠서 어떤 임무를 주었다라는 점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검찰의 공소 사실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그냥 경고용으로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런 자료들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확정된 사실로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되고 확정된 사실이 된다면 그럼 경고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어 보이고 거기에 더해서 3월에서 4월 정도부터 비상계엄을 암시하거나 염두에 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석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들도 주변에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건데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말에 골프를 군인들이 하고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이게 부사관들하고도 골프를 쳤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그 부사관들이 정말 가문의 영광이다. 눈물을 펑펑 흘렸다. 이게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바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하나하나 어찌 보면 섭외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렇게까지 준비를 한 그 과정이 지난 11월 달에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마음을 먹었던 것은 이미 3월 달부터 저러한 이 증언들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마음을 다잡는 그런 기간이 있었던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결행할 때는 이것은 완전히 국가를 없애고 조폭 집단으로 바꿔서 실제 민주주의를 완전히 위협하고 민주주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40여 년 동안 민주주의가 이제 정착해가고 있었던 그런 대한민국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배우자라고 세계적으로 지금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완전히 대한민국의 브랜드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민주주의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놓은 이러한 금자탑을 완전히 일거에 없애버린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고요. 과연 헌법의 최종 수호자, 법률의 최종 수호자, 법치주의의 수호자 대통령이 맞나? 저는 조폭 두목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김용현 전 장관의 기소를 오늘 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검찰의 자료를 내서 아주 조목조목 정리해서 발표를 했고요. 앞서 보셨던 그런 사진까지 첨부해서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뒤에도 해제안이 의결된 뒤에도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 그러니까 계속 진행해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지시를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차 계엄령, 3차 계엄령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조들은 몇 주까지 있는지까지는 좀 파악해 봐야겠지만 조별 임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저런 케이블 타이, 망치, 야구방망이, 드라이버, 커터칼, 송곳 같은 장비들을 이용해서 국회에 단순히 진입 혹은 문을 뜯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안대가 있고요. 결박을 위한 포승줄과 케이블 타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지시는 아마 대통령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내려와서 체포조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꽤 있고 대통령이 어디까지 구체적인 지시를 했느냐 이 부분은 앞으로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 패널분들? 예, 이 지금 이 특수본에서 나온 이 보도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이번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가 됐고 얼마나 잔인하게 완전히 국가의 모든 권력을 본인이 독점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는가 그게 보입니다. 이 안의 내용을 보면요. 철저하게 분업화가 다 돼 있어요.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무장병력 그리고 공권력을 다 동원해가지고요. 경찰의 경우는 국회를 봉쇄해라. 그다음에 수방사는 국회를 침탈해라. 특전사 역시 계엄 해제 저지하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려라. 이런 예. 임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방첩사랑 국정원한테는 14명 주요 인사 빨리 체포해라. 이렇게 들어가고 정보사 동원에서는 선관위 서버 침탈하고 선관위 직원들 체포해라.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계획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일인지 철저하게 시스템화해가지고 분업화해가지고 이루어진 일인지 알 수 있고요. 이런 거를 경고성 이야기였다 이렇게 치부하는 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지금 이 내용에 보면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증언들이 나옵니다. 예, 이제 그 동안은 저희가 한 명 한 명 보던 게 이 요번에 김용현 구속 기소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앞으로 이제 저희가 더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 윤석열 씨라는 사람이 계엄에 얼마나 주도적으로 본인이 다 직접 명령을 내려서 했는지 국민들이 잘 아시게 될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구금 시설이 나오거든요. 사진은 없지만 수방사의 구금 시설로 데리고 가라라고 하잖아요. 수방사의 구금 시설은 지난번에 국회 상임위에서 사진이 지금 나가고 있군요. 비원 벙커라고 물론 자료 화면입니다. 과거의 비원 벙커 내부 사진으로 의원들 체포할 경우 저기에 구금하려고 했다라는 증언을 국회 상임위에서 관계자들이 했다라고 의원이 밝혔는데 그게 이번에 검찰 수사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네, 그게 국방부 장관으로 김용현 씨가 임명이 되자마자 바로 했다는 게 바로 저기 리모델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부 장관 하자마자 저거를 할 일입니까? 그런데 머릿속에는
이미 그 이전에 그런 논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B1 벙커는 사실 민간에게는 이미 드러나 있지 않은 공간입니다. 저기에는 많이 들어가면 수천 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유사시나 전시 때 저기는 예를 들면 미사일 포격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밑에 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요격을 당해도 주요 지휘부가 들어가서 사실상 그 전장을 쳐다보면서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맞지도 않게 야당 정치인들을 그쪽으로 다 끌어내서 거기에다가 다 감금하려고 했었던 그런 계획들이 이미 증언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바고요. 예. 당시에 대통령께서 무슨 얘기를 했냐.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이라도 다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 도끼로 문을 부셔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붙잡아서 결국 B1 벙커에 사람들을 몰아놓고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정말 무시무시하게 화면으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장비들로 어쩌면 고문까지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무시무시한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말 이게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상황이 맞는가? 정말 저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건 이 내란 시도가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면은 인정을 해야 하는데 윤석열은 그마저도 국민을 우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정당한 일이었는지를 계속 설득하려고, 물론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그 지지자들에게도 호소를 하려고 계속 정당성을 부여를 했는데요. 뭐 거대 야당이 입법 독재를 했다라든지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해가지고 우리가 국정이 마비됐다라든지의 이유를 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드러난 증거를 보면 3월부터 이 계엄을 염두에 둔 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22대 국회가 존재하기도 전이란 말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고 이 정말 국민을 우롱하려는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도자료에서 카톡의 그 캡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게 현장에 들어가고 있는데 시위 인파가 많습니다라고 한 부분이 정말 시민들 덕분에 이 일이 좀 저지된 게 아닐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네, 이게 들었습니다. 국회 앞이잖아요, 사진이. 네. 국회 앞이고 시민들의 모습인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 흐려서 뿌옇게 나와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계엄군 중에 한 명이 현장 들어가고 있는데 시위 인파가 많습니다라면서 사진을 올려요. 진입이 어렵다라는 것을 사진으로 알렸고 그 뒤에는 특별한 답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계엄군의 사진을 통해서도 시민들의 당시 역할, 공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상황이네요. 네. 뭐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뿐만 아니라 정치인 전체에 대해서 특히 한동훈 대표까지 포함해서 저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를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소추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 정도 수사 결과가 나왔으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수처의 수사를 충실히 임하는 게 국민들께, 그래야만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해서 설명을 듣고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게 됩니다. 예. 아직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대한 반대 목소리, 반대 당론이 바뀐 건 없죠. 제가 아직까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예. 네. 반대 당론이 바뀐 바가 없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도 계속 반대했고 여러 가지 이제 헌법적 주장들이 이어졌고 이런 상황인데 오늘 검찰의 수사 결과를 어떻게 바라볼지 상당히 궁금한데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 나오면 그 역시도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죠. 네, 너무나 말로 옮기기가 어려운 그런 사진들입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당시의 상황을 수사한 검찰의 발표 내용을 세세히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당시 계엄군들이 무엇을 왜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지를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후 5시 16분부터 권한이 정지가 됐습니다. 국회 탄핵 의결서가 접수된 그 시점에 바로 권한이 정지가 됐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직무 정지와 더불어서 총리로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한덕수 대행은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차례 받은 피의자 신분인데요.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지, 당사자로서 수사를 계속 받는 것인지, 소환 통보가 있을 것인지도 파악을 해보고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시인가요? 6시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서면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제 한덕수 대행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바로 이어받아서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라는 긴 직함으로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자, 검찰 수사 결과 내용을 조금 더 짚어볼까 하는데 김성열 위원님. 네. 그 이번 김용현 씨 구속 기소에 대해서 의미는 이겁니다. 여태껏 저희가 국회 청문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언론을 통해서 받아왔던 이런 사실들이 이제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심각한 것들이 사실로 지금 수사기관에서 이해를 하고 있다. 네. 그게 어떤 겁니까? 앞서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문을 부숴서라도 끌어내는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숴라. 예. 그럼 발포 명령이거든요, 사실상. 발포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발포 자체는 지시를 한 것이죠. 아니요, 그리고 또 문을 쏟아보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발포라는 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발포는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때도 발포 명령을 했느냐, 누가 했느냐가 그럼요. 한 20년 가까이 계속 논쟁적인 사안으로 남았고 당시에 그 총탄의 흔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명령자를 밝혀내는 게 굉장히 난항을 겪은 그런 사안이잖아요. 저런 계엄령 하에서 발포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아픈 추억이기도 하고 중차대한 범죄 행위인데 지금 관계자들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발포 지시가. 네, 발포 지시 나오고 그다음에 도끼로 문 부숴서라도 끌어내라 그러고 그다음에 4명이 한 사람 못 끌어내냐 막 이러고 이거 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계엄을 해제를 저지하려는 거예요. 계엄 해제 저지. 이 여기서도 수사기관에서도 지금 인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이야말로 국헌문란이거든요. 그리고 폭동의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로 수사기관이 얘기를 했으면요. 더 이상 윤석열 씨에 대해서 내란죄다 아니다라는 논란은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여요. 네. 이제 다만 그것이 법정에서 인정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렇게 어디까지 넘어가야 될 되는. 것이냐. 그렇죠. 예.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단계지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이 윤석열 씨에 대해서 뭐 내란죄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 정도 상황이 나왔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시면요. 내란죄는요. 정말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예비만 해도 법에 저촉되고요. 음모만 해도 법에 저촉됩니다. 선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명심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우리 특전사 사령관한테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그러고요. 수방 사령관한테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그러고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체포해. 이거 다 명백한 국헌문란이거든요. 수사기관도 인정을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다른 분들이 나와가지고 내란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 이제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제는 내란 선동에 같이 포함되실 수 있다. 제가 분명히 경고드리겠습니다. 네. 저 수사 결과 자료에 나타나는 문구들은 검찰이 진술을 받거나 어떤 물증을 받거나 혹은 물증을 확보하거나 혹은 대화 내용의 녹취라든가 문자 내용 같은 것들을 파악한 결과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한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수사 기록에 담지는 않거든요. 그 공소 사실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다투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지시했는지까지 파악을 하고 아마도 추측컨대 여러 관계자들에게 상호 교차 검증을 이른바 크로스 체크를 한 그런 진술 내용일 가능성이 꽤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방사, 방첩사, 지작사 또 어디 있죠? 너무 많아가지고. 특전사. 네, 특전사 이런 사령부의 사령관들이 지금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입을 통해서 하나씩 다 진술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방사 B1 벙커에 구금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꽤 크고요. 저게 관악산인가요? 관악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관악산 아래 수십 미터 지하에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수백 미터 아래에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직 검증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꽤 지하 깊은 곳에 B1 벙커가 있고 전쟁이나 주요 작전 시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졌지만 이번에는 구금 시설로 사용하려고 했다라는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비원 벙커에 왜 구금을 하려고 그랬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저긴 군사시설이에요. 일반적인 우리 교정시설, 교도소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기는 핸드폰도 터지지 않고요. 어떤 것들도 출입이 안 돼요. 즉 저기 한번 들어가서 구금이 돼 있잖아요. 누가 어디에 잡혀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지금 비원 벙커에 넣겠다는 것이 정치인들, 주요 정치인들을 갖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다 가둬놓고 아무도 모르게 처단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까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발포 지시와 관련해서 정말 너무 끔찍한데 사실 그나마 감사하게 생각할 부분은 발포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 군인들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군인들도 국민입니다. 시민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명을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명을 따르게 되면 정말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는, 죽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끔찍한 트라우마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정말 국민들한테 못할 짓을 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계엄군들이 저런 흉기, 둔기 이런 것들을 다 들고 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저게 압수 물품이겠죠 아마. 네.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혹은 임의 제출을 받은 그런 물품들인 것으로 보이고요. 송곳 안대, 포승줄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지금 폭동 행위라고 검찰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그 폭동 행위, 그러니까 계엄군의 폭동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엄군의 이 폭동 행위에 동원된 군과 경찰의 규모가 약 4,700명이라고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5,000명 가까이 됩니다. 군경이 5,000명 가까이 지금 투입이 됐는데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냥 경고성으로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병력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대통령은 주장을 했거든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숫자입니다. 약 4,700명이 투입이 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용현 전 장관의 주요 지휘관 회의 녹음 파일까지도 있는데 준비가 돼 있죠. 네. 녹음 파일 자체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고 그 부분이 발췌가 됐는데 기존에 했던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중과부적으로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12월 4일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런 발언은 주요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한 발언이고 인원이 부족해서 못했다. 수적 열세로 못했다라는 기존의 주장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지작사, 그리고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휘통제실 참모들, 합참 의장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줄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예. 임무를 수행했다. 이게 너무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해왔던 계엄군의 이런 행위들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한 것이다. 라고 김용현 전 장관 본인 입으로 저렇게 발언을 했고요. 저 발언은 녹음 파일로 남아 있고 검찰이 그것을 녹음을 그대로 풀어서 저 발언 내용을 녹취록으로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군과 경찰 규모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 4,700명이고요. 제일 아래 보면 특전사가 1,000명이 넘네요. 1,100명. 수방사가 282명. 방첩사령부에서 164명. 정보사령부가 약 40명. 그리고 조사본부가 10명 정도 되고 경찰이 또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3,144명입니다. 그리고 앞서 그 체포조의 대화방 내용을 보면 거기에 국가수사본부의 지원 인력이라는 게 나오는데 조를 짜서 아마 강력 이런 표현도 들어가고요. 성과 이름은 지웠고 연락처 010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인력을 지원했다라는 게 이걸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돼요. 국가수사본부가 지금 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의 중요한 한 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과연 수사를 맡겨도 되느냐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굉장히 큰데 국수본에서도 당시에 인력을 지원한 것으로 저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 수사 결과고요. 검찰 역시도 그동안 수사의 행태를 보면 이번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와 더불어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특검이 출범한다면 이런 수사 초동 수사 자료들, 진술들 이런 것들이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나 자세가 매우 위태로워 보입니다. 여전히 대통령이 컴백하기만을 기다리고 있거나 혹은 지금 2년 반 동안 국민들께 보여드렸던 모습이 대통령이 너무나 많은 기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노력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달을 벌이고 났는데도 여전히 국민의힘은 이런 탄핵을 반대한다거나 혹은 그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당에서 쫓아내거나 이런 방식으로 지금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모습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탄핵에 대해서도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192표로 이제 찬성이 돼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물러갔죠. 한덕수 총리야말로 정말로 이중적인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소 이거 바로 3명 국회에서 인준됐기 때문에 그것도 양당 합의로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 때 양당이 합의로 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뭔데 합의가 안 됐으니까 다시 합의를 해갖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는 현실을 완전히 호도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또 오늘 인준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거는 임명을 하고 정말 중요한 헌법재판소 이 재판관들은 임명을 하지 않고 이러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정말 민주당이 선의로 어찌 보면 이 국정 안정을 위해서 그래도 국무총리는 잘못이 있지만 일단은 국정 안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잠깐 남겨놨던 것인데 그 선의를 완전히 악용해서 정치적으로 이거를 활용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100번 이 탄핵을 해도 정말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이제 자리를 물려받게 될 최상목 경제부총리
정말로 국민 편에서 지금 움직여야 돼요. 예. 그나마 계엄 그 관련돼서는 자기가 강력하게 반대했다고도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움직일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도 윤석열 씨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역시도 계속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이상하게 내면서 국민 여론을 흐트러뜨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공소사실 요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자꾸 그런 식의 이 쉴드 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건 정말 대국민 배반이자 배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네, 반론하시죠. 일단 뭐 말씀하신 지적 중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바로잡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대표처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었던 사람도 있었다는 점을 국민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해서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게 지금 헌법의 해석형의 부분에서 지금 탄핵 여부가 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헌법재판관의 합의해라는 걸 아니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권한을 한덕수 총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야가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 권한의 정당성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선출된 권력은 여야 국회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그 국회에서 이 권한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합의해달라고 한 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는 약간 결이 전 다르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네. 자,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안 그래도 궁금한데 그 말씀하신 김에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최고기구는 헌법재판소고요. 대법원도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모두 임명 권한이 있으니까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한덕수 총리가 안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국회에서 합의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권한은 행정 수반으로서의 권한과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 수반으로서는 행정부의 뭐 인사에 대해서는 임명권 행사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관처럼 사법부 영역이지 않습니까? 입법부가 아니라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 같은 경우는 국가 원수의 직위로서 행사하는 겁니다. 권한 대행 같은 경우는 국가 원수라고는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지위로 있기 때문에 행정 수반으로서 지휘권을 임용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관들이나 대법원이 헌법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정식적으로 된 게 아니라 개개인별의 의견을 물어봐서 된 거지 않습니까? 정식적으로 헌법재판소 소원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의견이 나오는 걸 토대로 해서 판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이면 유권 해석을 해서 언론이나 기관에 알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직책자인데 그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저는 그 예. 말이 뭐냐면 지금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엄중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모든 국민들, 가급적 많은 국민들이 납득을 해야 되고 정당성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전체적인 의견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선출된 권력인 예. 여야가 합의를 통하는 게 맞다는 점에서 예. 국민의힘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알겠습니다. 그 의견은 제가 저는 요거는 딱 이해는 안 되는데 잠시만요. 예. 정확히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근데 국민의힘에서 합의할 마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예?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건 민주당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어느 한쪽이 잘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 태도에서도 충분히 저는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을 하는데요. 민주당 역시 사실 국회에서 주도권은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약간 전향적인 태도로 저희와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 역시 지금 잘한 점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대화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합의됐던 사안입니다. 11월 합의는 22일 날 됐죠. 보도를 찾아보십시오.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했던 사안이고 3명을 추천을 한 겁니다. 그건 저희가 어제 팩트 체크를 그렇죠. 해드렸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 네 분이 안 분, 계셨지만 한 분을 추천하고 민주당에서 2분을 추천하고 그래서 그것을 임명 절차를 거쳐서 추천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사안인데 국무총리가 그걸 다시 뒤집을 권한이 있습니까? 본인은 소극적으로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정도의 의사결정 정도인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자기가 임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근데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헌재는 안 하면서 이거는 왜 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다. 매우 정치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힘과 한 팀이 돼서 움직인 거다. 이건 국민 배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여야 합의로 해라라고 했던 거는 이건 윤석열의 재림입니다. 윤석열은 그동안 국민의힘에 아무것도 합의하지 마라고 뒤에다가 얘기해 놓은 것처럼 행동을 했고 그 앞에서는 국민들 앞에서는 합의를 종용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앞뒤가 완전 달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저는 이 부분에서는 똑같았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 굉장히 뭐 금쪽이처럼 이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금쪽이 대통령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국정을 정상화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지금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 배반이다, 배신이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론하실 거면 짧게 하시고요. 마지막 발언권 그럼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인 게 거부권은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임명권은 사용하라고 그것도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야가 서로 모순된 점이 되게 많습니다. 어느 한쪽에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여야가 합치와 정치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민주당이 역시 밀어붙이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다는 점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자, 뭐 치열하게 막판에 토론이 됐는데 시청자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자, 치열했지만 돌아가는 길은 또 조심히 즐겁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